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이태문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그제 옥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옥드락이라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의대학교 학생들,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학생들이 협업에 의해 가지고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 그리고 그 이후에 2030년에 옥포항의 비전을 그려보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옥드락에는 패널 13점과 모형이 5점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3학년 학생들이 46명이 4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한 학기 동안 2학기 한 학기 동안 작업한 한 결과물입니다. 3학년이다 보니까 다소 어설픈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짧은 기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일단 학생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 뒤에 화면에도 지금 나오다시피 제가 화면을 이렇게 전환을 해 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각 반마다 해당하는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참여한 주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부는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지금 함께 참여했던 김영한 선생님, 김영규 선생님, 전성래, 진승 선생님께서 멘토로 있고요. A반 같은 경우 이렇고, B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멘토 한은진, 배호명, 이용형이라고 이렇게 주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살짝 보시면 2020년 9월 18일 옥포 1차 답사, 25일 2차 답사, 그리고 중간 멘토분들하고 같이 이제 했던 그 중간 발표를 10월 30일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동의대학교에 초빙을 해서 함께 봤고, 한 반에 개락적으로 12명 정도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쭉 이미지를 보시면은 알다시피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미지만으로도 함께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현장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숨은 이야기, 옥포항의 애정,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학생들한테 전수를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다 이렇게 노트화 시켜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반영을 시켰는데, 옥포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사업은 사실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3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옥포의 꿈, 이 프로젝트는 주민 멘토분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서 실제로 이제 옥포 도시재생 지역 특화 자산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옥포의 2023년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전체 2023년 그 연도야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23년도 2023년 30년까지 이렇게 옥포가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조금은 비전을 가지고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옥포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잊고 있던 내용들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도시가 건축이나 도시 인프라가 장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큰 주제는 자연으로 드러내는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멘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경상남도 의원도 있고
그제 시의원도 있습니다. 시의원도 있고, 그리고 주민 멘토분들이 쭉 계신데요. 이분들의 의견들은 대다수가 좀 짧은 기간 안에 2023년 안에 뭔가를 지을 것,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하셨지만, 학생들은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섹터별로 지도교수와 학생들 있고, 뭐 한 반에 이제 대략 12명 정도입니다. 12명인데 B반 섹터에 지도교수님과 학생들, C반 섹터에 지도교수님과 학생들이 있고, D반에 지도교수님과 학생들이 보입니다. 나름 이제 학생들이 3학년이다 보니 많은 부분들은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그 와중에 이제 미숙하다 보니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요구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눈으로서 제3자의 눈으로서 옥포를 쳐다보는 분석해보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찾아낸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 마스터 플랜을 보면서 전체 모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째는 이게 자연입니다. 초록빛이 드러나는 자연의 도시, 그리고 흔적이 이어지는 역사의 도시, 그리고 다문화가 교류하는 문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도시라는 부분들은 이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맞춘 도시 구조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바다도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연과 바다가, 이렇게 산과 바다가 있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직 활용을 잘 하지 못한다. 옥포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현재까지 대우조선 해양 자체에 의해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던 이 도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세 가지 부분, 자연, 역사, 문화라는 부분을 학생들은 찾아냈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게, 마스터 플랜 전체 모형인데요. 이쪽 부분은 옥포 항입니다. 옥포 항구를 보시는 거고, 옥포 항구 쪽에,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배들이 생계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 배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 큰 건물이 있는 데가 현재에는 현장에 가면은 이제 바다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광장은 현재는 어울림센터로 해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이렇게 높은 12층짜리 건물이라든지 높게 되어 있는 건물들은 대다수가 호텔이나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뒤쪽에 이제 유흥주점이나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쫙 위치해가 있죠.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물, 우리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 있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사 시설상으로서는 지역지구로서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안쪽에서 전체 학생들은 4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했고요. 학생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마다 좀 성격을 달리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앞쪽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부분들은 자연이라는 부분을 테마로 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가운데에 있는 여기 이 화면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옥포 성안로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이게 아주 오래된 교회, 그 다음에 성당, 그리고 이쪽에 지금 그림상으로는 명기가 안 돼 있지만 성안로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가 옥포 진성에 대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은 부분들은 이 안에 있는 존은 역사의 존으로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이제 큰 대로변에 마주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흔히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옥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옥태원은 옥포의 이태원이라고 할 만큼 외국인들이 대우조선 해양에서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 외국인 이 문화가 이렇게 꼽히고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산으로서 문화를 만들면 옥포에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그림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다시피 맨 위에 있는 도로 부분부터 해서 저기 바다에 이르는 길까지 이렇게 가운데가 성안로인데요. 이 성안로를 따라서 쭉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도시 구조를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학생들은 안고 있습니다. 옥포가 가지고 있는 도시 구조 자체는 지금 우리가 선행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알다시피, 이렇게 마스터플랜 배치도를 보면은 알다시피 아래쪽이 지금 현재 대우해양조선이거든요. 그쪽인데 이쪽으로 향하는 이 도시 그리드가 쫙 나와 있고, 오히려 바다를 끼고 있는 부분으로는 일방통행의 길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의 길밖에 없어서 일반인들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향하기 위한, 이렇게 바다를 자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 자체를, 길 자체를 열어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걸 갖다가 차량 이동 동선이 아닌 보행의 이동 동선으로 해서 디자인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보시면 조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진입을 하면 실제로는 이 정도에서 끊기게 되는데, 학생들이 디자인할 때 건물을 셋백시키고 열어서 하부로 쭉 들어가게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시선이 관통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바다를 좀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섹터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의왕의 이제 옥포항 인근에 있는 부분에는 이제 배하고 방문객하고 이게 동선이 충돌하거든요. 그 부분을 입체 공중 가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는 부분이 이렇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섹터 A의 그 모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라서 과연 저기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현재 옥포 그 바다 광장 앞쪽에 있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이 광장은 현재 어울림센터가 있는,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이고, 이쪽에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은 실제로는 바다 광장 옆에 그 바닷가에 비어 있는 그런 그 수변 공간입니다. 수변 공간인데, 학생들이 제안하기로는 수변 공간에 광장을 계속 이렇게 만든다는 부분은, 광장은 뭔가 이렇게 도시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에어쌈이 있어야지 광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바닷가에다가 바로 광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그런 작업이다 해서 도시 안쪽에서 쭉 이렇게 양쪽에서 에어싸고 가운데 큰 광장을 주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높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의도를 했고요. 학생들이 또 하나의 특징은 1층에서 쭉 보시면 이제 상업시설들이 바로 도로에 대면하지 않고 해랑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접근하는 동선이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한 1, 2m 쪽으로 셋백이 되어 있습니다. 셋백이 되어 있어서 저절로 어떤 이벤트가 없더라도 거기에 행위에 건축적인 장치에 의해 가지고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건물 사이로 열리는, 바다로 향해서 열리는 부분들을 많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자연이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게 너무 가밀하게 가득 채웠다는 부분을 학생들은 조금씩 각 블록에 드러내기를 통해서 도시가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이벤트 공간이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보시는 이 뷰는 사실상 뒤쪽에서 쭉 내려오는 도로가 한 블록에서 차단되는데 여기를 학생들이 건물을 이렇게 셋백시키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저 멀리 오포항까지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여기에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양경찰서 파출소가 있는 부분에 거기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강장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이 있겠다. 뭐 사유재산이라서 지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거기에는 계속 비워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학생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분석상으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A 부분은 이렇게 섹터 A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컨셉은 자광입니다. 자연으로 스스로 빛나대서 밤과 낮의 뷰의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바다라는 자연적 요소와 현재 여러 상업시설이 표준되어 있는 매력적인 공간인데 낮에는 자연을 보고 밤에는 조선소에서 나오는 불빛이라든가 건물 랜드마크를 통해서 좀 더 그 도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리고 축제 뭐 관광에 대한 일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포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학생들의 바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모형을 보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학생들의 패널은 이렇습니다. 학생들 패널이 전체를 보면 전체 큰 패널에 두 장이 있고 이렇게 두 장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전략적으로 보면 건축적인 디자인 자체가 건물이 혈ang을 설치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중정을 설치하거나 뭐 보이드를 설치하거나 건물 외벽에서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조금 더 도시적인 입장에서 건물 디자인을 했으면 싶어 하는 그리고 건물과 건물 간에 브릿지를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 골조를 이용을 하되 건물을 철거해서 테라스를 만드는 그리고 외부 계단 그리고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이런 쪽에 있는 디자인이 A반 스튜디오 A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가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열어주고 빈 공간으로 자연을 집어넣는 이런 디자인이 학생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건축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침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 파사드라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건물은 사유재산이지만 파사드라는 부분 경관은 공유재산이거든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 가이드라인을 건축 조례라든지 아니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B반 섹터 B 섹터를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 섹터는 옥포항을 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옥포항에는 지금 현재 뭐 모형에는 고깃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실제로는 현장에 가보면 여기 옥포항에는 작은 낚싯배부터 해서 어민들이 이렇게 생계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이게 대우조선 해양이 잘 나가던 시기에는 이쪽이 횟집촌이 절비하게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던 부분인데 현재는 조선 산업이 좀 쇠퇴기에 오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리고
가보면 이제 그 당시에 지어진 여러 이렇게 숙박시설들, 호텔들이 쭉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있다시피 거제 오션 호텔이라든지, 뒤쪽에 호텔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건물들이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뭐 허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문화시설로서 조성을 하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섹터 B의 컨셉은 자연을 거닐다, 틈 속의 힐링이라 해서 공중 가로를 이용한 포항 경관 개선과 머무름의 재발견을 통해 자연 속에 다양한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어민들의 생활지원과 관광객의 니즈를 수용하는 이색 테마를 설정하여 포항을 재생한다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학생들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쪽 옥포항 뒤편으로는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대거 있고, 그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제안한 이렇게 어민지원시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블록들은 현재도 뭐 일부 호텔을 이렇게 신축하려다가 비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횟집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현재는 대우해양조선 자체가 그렇게 경제력을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패널을 보면 학생들은 전체 바다에서 보는 뷰를 이미지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도시가 가져야 되는 코드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공중가로 설치, 그리고 사익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의한 주차 타워, 그리고 수공간, 그리고 건축선을 셋백을 시켜서 해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정원을 만들고, 건물과 건물 간의 브릿지를 연결해서 건축적 장치를 활용하여 좀 더 풍부한 공간들을 창출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널은 뭐 이렇게 나름 전체 12명의 이게 프로젝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전체 모형을 보면 학생들이 얻어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주차 타워고요. 이 뒤쪽은 숙박시설 및 뭐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이쪽이 워낙 이게 숙박시설 존이 많다 보니까 숙박시설과 더불어서 좀 복합시설로서 밑에 문화시설들이 함께 있는 갤러리라든가 공방, 이런 시설들이 하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 C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섹터 C는 저기 마스터 플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쪽은 좀 역사존입니다. 역사존이고, 여기 있는 가운데 모형을 보면 옥포교회가 있는데, 옥포교회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옥포교회가 있고, 그 실제 현장에 가도 이 건물이 역사가 오래됐다는 부분들은 앞쪽에 있는 이게 수목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반대편에 현재도 여기도 지금 현재 조그마한 수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수목은 지금도 도로에 바로 접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옥포 진성 터 후분입니다. 옆에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를 역사존으로 해서 흔적이 드러나는 푸른 길, 가치의 제조하라고 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설명을 해드리면, 대상부지가 지난 100년간 가로망 체계 필지, 도시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의 배후 부지로서 도시화 과정에서 상업지로 발생했지만, 현장에서도 이곳은 예전부터 있던 옥포 진성의 내부
도시로서 현재는 좀 굉장히 허름한 그런 주택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첫 숙소, 조선소의 종사자들이 살아가는 골목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옛 도시의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사실상 옥포가 대우조선 해양이 성장하면서 너무 그쪽에 종속되어 버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1592년 임난 때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승전을 하다시피 그때부터 이 옥포 진성이라는 곳이 있고 역사가 이게 묻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2반 섹터에서는 컨셉을 그런 역사를 일깨우고자 저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진성터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 그 인근에는 각각의 갤러리나 역사에 관련된 시설들을 배치함으로써 역사가 하나의 관광 문화 요소로서 될 수 있게끔 학생들은 계획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렇게 그동안 있던 성당, 옥포교회, 그리고 가운데 바다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옥포로 숲길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이 끝에 옥포로 숲길 앞에 막루를 하나 설치해서 예전에 있던 그 옥포 진성의 남문의 위치, 동문의 위치, 북문의 위치를 조금 파빌론을 형식으로 유치했다는 게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겠네요. 전체적인 전경이고요. 모형의 전경이고 전체 패널을 한번 보시면 패널도 투시도 이미지를 쭉 볼 수 있는데 가로변에 향해서 있는 건물들에 대한 파사드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가보면 대다수 가로변들이 간판에 의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한 거 아닌가 싶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찾았던 것들은 계단, 역사 홍보관, 앞에 조그마한 소통 광장들, 쌈지공원, 그리고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추억 사진관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고요. 두 번째 패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휴식 공간, 소통의 아트 팩토리 이런 게 있고 교회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죠? 교회가 일제시 뜨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기억의 교회들 그리고 진성들을 복원한 광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 그 섹터의 마스터 플랜에서 보시면 있는 내용들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 섹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 섹터는 옥포의 이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옥태원 거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들의 문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옥태원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옥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30m 거제대로에서 내려서 안쪽에 있는 옥포로 자체를 따라서 쭉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지에서 보시면 이게 진입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은 제안하기를 거제대로 30m 인근에 교통 허브를 설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고 그 옆을 옥포로 숲길로 갈 수 있는 진입 공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도보로 쭉 내려가면 옥포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가보면
굉장히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 그리고 주로 야간에 어떤 야간 문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은 주간에도 일어날 수 있게끔 작은 이벤트 광장을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스케일 자체를 인체 친화적인 스케일로 축소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하고 있는 컨셉,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컨셉은 틈 속의 발견, 사이에서 다양성이 나타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 모여있는 옥텐거리 일대의 다양성이라는 특색을 살려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 교육,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옆에 초등학교, 옥포 초등학교 학생들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문화시설들을 설치하고, 생활 SOC 공간을 제공하고, 부족한 교육시설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확충해서 밤낮으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모형이고요. 패널상으로는 보시면 전체 이미지입니다. 패널 이미지. 이게 자유롭게 대면 전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비대면 전시 위주로 하고 있고,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한 번 방문에 4인 이하로 이렇게 전시 관람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 섹터에서 하는 가의 특징은, 애초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안 중에서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섹터 A, 저쪽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그 어울림센터 위치를 지금 섹터 D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포동 주민들이 현재 거제대로 위쪽으로 거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치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그쪽은 순수하게 광장의 역할로서 주는 게 낫겠다 하는 제안을 했고요. 섹터 D 같은 경우는 옥드락이라는 부분이, 옥드락은 우리 주민자치센터고, 옥태원이라는 거리도 있지만, 이쪽 부분은 여기 보다시피 옥포, 장성포 농협이 있거나 하나로마트가 있거나 대형 쇼핑, 그러니까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시장들, 전통시장도 있고 대형 시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상업시설로서 그대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했고요. 특징은 생활 SOC로서 도서관이 있거나 이쪽에 있는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은 아마 이게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허브 같습니다. 메디컬 허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로변에서는 인체 스케일에 맞게끔 배치가 이렇게 가로변 파사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 C와 섹터 D도 이렇게 섹터 AB반처럼 주민들이 같이 함께 협업을 했는데요. 섹터 C의 경우 지금 쭉 보시면 주민들 중에서 조춘섭, 황한성, 근용복, 백순덕 선생님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학생들은 12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 D 경우도 멘토분을 보시면 정성문, 배미랑, 이수영, 신혜순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학생들도 한 12명이 이렇게 참여한 걸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드락의 옥태원 거리에 맞게끔 외국인도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현장을 이렇게 답사를 한 그런 이미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을 했다는 것은 그것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오프닝을 하거나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체 전시에 대한 소개였고요. 전시장 자체는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아쉽네요. 1차 전시가 지금 현재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해서 12월 24일 목요일까지 1차 전시가 옥포 현장에 옥드락에서 하고 2차 전시가 또 있습니다. 2차 전시에는 조금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요. 2021년 1월 4일부터 해서 2021년 1월 8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전시를 어디서 하냐면 그제 시청 1층 도란도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좀 주민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학생들도 함께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이제 주민들이 멘토분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오셔서 글을 남겨놨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전시를 하다 보니 이제 소수 인원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글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썼나요? 건축물들이 멋집니다. 꿈이 아닌 랜드마크 실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써놓고 앞만 바라보고 서두르며 걸어가는 길 잠시 높은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보게 하니 좋다. 꿈 있다는 게 좋다. 꿈을 마주 바라보게 하니 좋다. 옥포 골목을 꾸묵 돌아 찾아낸 옥포의 꿈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하나 보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이 아닌 현실의 멋진 도시에서 살게 하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써놓고 또 하나 도시재생의 누딜은 희망입니다. 2030년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주민 아니면은 시도위원님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러면서 땡땡땡땡 옥포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랬고 현재 현실 가능성 미래 비전 2030 현실 가능성은 아이디어들은 몇 개 찾아봅니다. 막루행 어반 폴리 옥포항에 있는 공중가로 조성 진성 둘레길 이런 것은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써주신 거는 학생들도 보고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차 전시에는 좀 더 학생이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